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평가무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이만기 러닝메이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약간의 논조를 바꿔서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국어 스타 강사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증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입시만 다루다가 왜 국어를 다루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쉬운 비문학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기에 제가 몇 가지의 원칙을 설명해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전문가 이만기가 아니라 국어선생 이만기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문학 아직도 어렵죠? 정복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비문학은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수능 시험은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40번 이하는요, 블랭크가 많거나 아니면 이중 마킹도 많고요. 뭔가 정답 마킹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간에 몰려서 찍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특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윗글에도 언급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대충 짐작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결 시간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 비문학은 소주제 찾기 게임입니다. 비문학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문계 수험생들에게는 과학 지문이, 자연계 수험생들에게는 철학, 사회 지문이 어렵죠. 바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항상 국어시험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 구조를 따지는 것인데, 첫째, 소주제 파악에서 반복되는 추상적인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문의 주제는 자주 등장하는 추상적인 어휘에 숨어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문단은 개념을 정의합니다. 수능 출제자는 독자를 배려합니다. 여러분, 있는 지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출제위원들이 직접 문장을 쓰는 겁니다. 문장을 쓸 때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문제를 낼지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쓰기 때문에 지문의 구조가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은 항상 개념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뒷문단의 첫 문장, 앞문단의 끝 문장이 여기에 바로 요지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원칙입니다. 독해는 눈이 아니라 문법 감각으로 합니다. 문법은 비문학 독해에 꼭 필요합니다.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문장이 길어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독서의 원리 가운데 SQ3R이라는 게 있습니다. 훑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읽고 요약하고 되새기기. 이 비문학에도 이 원리는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글의 핵심은 대체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단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항상 주문은 맨 뒤에 나옵니다. 역시 수능 지문도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장에 나오는 무엇 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은 글쓴이의 입장과 주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큰 원칙은 접속 부사와 지시어에 주목하랍니다. 이제는 디테일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예컨대, 요컨대, 즉 이런 접속어와 지시어는 지문의 구조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앞뒤 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모르면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 대체로 일반적인 진술과 예시와 분석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익히면 독해가 쉬워집니다. 항상 A 그러나 B일 때 주제는 B에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신의 고뇌를 인정하고 동감한다. 그러나 하고 나오면 재판관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나 뒤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여섯 번째 큰 원칙, 비문학은 문제로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고 답지를 보면서
지문을 거꾸로 분석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원칙, 비문학은 주제를 찾는 연습입니다. 여백의 소주제를 적고 핵심 문장에 밑줄 긋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연습이 되고, 비문학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문학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 30년 이상 이 업종에 종사하며 느끼는 것은 항상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시간 절약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의 논조를 달리해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만기입니다.